세포 배양 및 공정 실험 첫 번째 고체 액체 배지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학기의 세포 배양 및 공정 실험은 여러분들이 대장균을 통해서 프로테인 A를 생산하고 생산된 프로테인 A를 밭에 정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테인 A의 양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평가가 물성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발현할 대장균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테인 A가 A라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DNA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입된 DNA만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고요. 셀렉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셀렉션된 대장균을 소량 배양하고 그리고 본 배양을 통해서 대략 한 200ml, 250ml 정도를 키우게 됩니다. 하루 동안 키우고 난 다음에 이 대장균을 모으고 밭에 그리고 정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테인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농도를 측정하고 대충의 퓨리티를 측정하고 그리고 다른 물질과 원래 프로테인의 이목적인 항체와 바인딩이 잘하는지 등에 대해서 웨스턴 블랏, 엘라이자, HPLC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매 시간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실험 프로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뭘 할지에 관해서 쭉 설명하다 보면 이 슬라이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뭘 했지 저기서 뭘 했지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쉽게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실험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배지를 만드는 겁니다. 배지가 뭐냐면 배지는 미생물이나 동식물 세포를 증식시키기 위해 고안된 액체나 고체 상태의 영양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장균도 이렇게 자기들이 분화하면서 하나의 셀이 2개로 분화하고 4개로 분화하고 이렇게 커가려고 그러면 뭔가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음식을 담고 있는 게 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배지를 액체와 고체 상태로 만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험의 목적은 형질 전환된 대장균을 선별하거나 특정한 대장균을 증식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지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배양 목적에 따라서 배양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다른 종류의 배지가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대장균을 키운 배지랑 그리고 동물세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체라든지 단백질 의약품을 생산하는 배지라든지 아니면 스템셀을 생산하는 스템셀을 증폭시키는 배지라든지 이 배지들의 종류가 다 다르게 됩니다. 크게는 세포 배지와 미생물 배지로 나누게 될 거고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배지는 동식물 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원 그리고 미생물 배지는 대장균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지의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배지, 합성 배지, 선택 배지, 분별 배지. 일단 위에 자연 배지와 합성 배지를 보면 자연 배지는 그냥 어디서 만들어진 걸 가져왔다는 느낌이 이름에서 그렇게 들죠. 그리고 합성 배지는 제가 뭔가 섞어서 합성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자연 배지는 특정한 생물의 추출물, 가수분해, 단백질 가수분해물 등 화학적 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자연에서 유래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배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 LB 배지도 이 자연 배지에 속하게 됩니다. 합성 배지는 여러 화합물을 넣어 만든 배지로 다시 제한 배지와 복합 배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한 배지는 첨가한 화합물의 종류와 농도를 규명할 수 있는 배지이며 복합 배지는 조성을 알 수 없는 복합물 등이 있어요. 이를 규명할 수 없는 배지를 말합니다. 합성 배지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구성 성분을 아는 것, 정확하게 성분을 알 수 없는 것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 합성 배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의약품을 만들 때는 이 제한 배지만 써야 됩니다. Defined Media. 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복합 페이지에 보면 FBS나 이스트 엑스트랙트 이런 애들이 만약에
남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미칼로 의약품을 단백질 의약품을 만들거나 이런 의약품을 만들 때는 무조건 배지는 이런 제한 배지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한 배지를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배지는 셀렉티브 미디어는 특정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그 미생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 물질을 포함한 배지, 살모넬라, 싱겔라 배지가 대표적이고요. 분별 배지는 특정 미생물을 다른 종류의 미생물과 구분하기 위해 배지에 특수한 생화학적 지시약을 넣은 배지, EMB 등입니다. 분별 배지.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자연 배지와 합성 배지만 이번 시간에는 자연 배지나 합성 배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배지들도 사용이 된다라고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당연히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로 나뉘게 되겠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가, 한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묵이라든지 뭐라 그래야 되나, 묵 같은 걸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굳어지면서 액상 형태가 고상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한천, 아가가 들어간 것은 고체 배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액체 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체 배지는 뭐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평판 배지, 사면 배지, 고층 배지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평판 배지와 이렇게 LB, 즉 액체 배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를 비교해 봤을 때 고체 배지보다는 액체 배지가 훨씬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장균 안에서 봤을 때요, 고체 배지를 뿌리게 되면 하루 동안 자라는 그 미생물의 수랑 액체 배지 안에 넣어놓고 자란 미생물의 수를 비교해 보면 액체 배지에서 훨씬 더 많이 자란 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균 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대장균 배지의 대표적인 것이 LB 배지입니다. 루리아 버타니 브로스라고 불리는 거고요. 대장균 배양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균 생장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함유된 효모 추출물, 이스트 익스트랙트, 아미노산의 공급원이 되는 트립톤, 그리고 세포의 삼투압 유지를 위해서 NaC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슈퍼 옵티말 브로스 SOB 같은 경우는 KCl 및 MgCl을 추가하여 변형된 배지로서 형질 전환 시 효율을 매우 올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OB 배지에서 세포 정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루코스를 첨가하여 효율을 더 올린 배지를 SOC 배지라고 합니다. SOB나 SOC 모두 액체 고체 배지 형태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특정 형질 전환된 대장균만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를 첨가하여 주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LB 배지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LB 배지에 아가가 들어가면 고체 배지가 될 거고, 아가가 없으면 액체 배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효모 추출물, 트립톤, 그리고 NaCl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제한 배지가 아니라 복합 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YT 배지는 LB 배지에 들어가는 효모 추출물과 트립톤의 양을 2배로 늘려준 고영양분 배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양분을 많이 줘서 좀 더 많이 자라게 하려고 만들어준 게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효모 추출물과 트립톤 같은 경우는 배지가 생장하는데 공급되는 영양원이기 때문에 얘들을 2배로 늘려주게 하면 정확하게 2배로 자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배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EXYT보다 더 많은 효모 추출물과 트립톤을 넣어준 것을 슈퍼브로스라고 합니다. 배양 목적이 크므로 주로 액체 배지에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체 배지에서 이렇게 보통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B 배지, 테레픽 브로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LB 배지에 들어가는 효모 추출물과 트립톤 양을 매우 많이 늘려주면서 아까는 2배로 늘려주는데 그보다 더 늘려줌으로써 대장균이 성장하면서 생기는 부산물로 인해 배지가 상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산 완충 용액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말합니다. 세포 배양 시 가장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미드, 즉 DNA를 넣어주, 우리 형질 전환을 통해서 대장균에 DNA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DNA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테인이나 다른 단백질들이 생성이 될 건데, 그 형질 전환된 플라즈미드가 들어간 형질 전환된 세포들이 가끔씩 이 플라즈미드를 뱉어내요, 밖으로. 네. 그냥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 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뱉어냅니다. 근데 이 뱉어내는 것들, 즉 플라즈미드가 외부 세포로 잘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배지 내에 글라이세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양 목적이 크므로 주로 배지로만 사용합니다. 제가 계속 배양 목적이 크므로 액체 배지로만 사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고체 배지보다 액체 배지가 훨씬 더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배양 목적이라 그러면 액체 배지, 그리고 셀렉션 목적이라 그러면 보통 고체 배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균 배지의 종류, 미니멀 미디아,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양분을 넣어서 만든 배지, 세포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성분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이런 미니멀 미디아 같은 경우는 단백질 의약품들을 생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 실험 목적으로 사용하고, 방사성이 표지된 아미노산을 넣어서 대장균이 만드는 단백질이 방사성이 표지되도록 합니다. 대장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방사성 표지를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그 트립톤 대신에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P32 같은 것들이 표시된, 아니면 아미노산을 넣어주는데 거기다가 뭐 N이 14가 아니라 15로 치환된, 아니면 H가 D로, 디트리움으로 치환된 것들을 사용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디트리움이나 방사성 표시된 것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지의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지를 키워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지를 키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배지를 키워서 액체 배지, 고체 배지를 키워서 나도 대장균 이후에 대장균에 프로테인 A가 들어있는 플라즈미드를 넣어서 형질 전환시킨 다음에 얘들을 셀렉션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장균에 플라즈미드가 들어가는 애들만 셀렉션하고 그런 다음에 소량 배양 그리고 본 배양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정제, 파쇄 및 정제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준비물이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스, 아가, 정유소, 저울, 플라스크를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병을 줄 수도 있고요, 약간 모자라서 병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마이신은 셀렉션할 때 필요한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 여기다가 고체 배지에도 넣어주고 액체 배지에도 넣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 두 개, 각자 개인당 두 개의 패트리 디시가 필요하고요. 멸균기는 제가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액체 배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액체 배지의 부피의 2배인 삼각 플라스크를 깨끗이 씻는다. 뭐 삼각 플라스크가 아니고 액체 배지구나. 액체 배지는 삼각 플라스크의 2배를 씻는다. 한 200ml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500ml에 200ml 액체 배지를 제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병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병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액체 배지는 나중에 만들었다가 다음 시간에 형질 전환할 때 조금씩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병으로 만들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ml를 제조하게 되면 200ml 정류수에 5g의 LB 보로스를 넣어주고 손으로 흔들어서 충분히 물에 녹인 후 삼각 플라스틱에 호일을 씌우거나 뭐 구멍을 막는, 뚜껑을 막는 뭔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압 고온 멸균기에서 멸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멸균 완료된 액체 배지는 상온에서 또는 마이너스 4도씨에서 보관합니다. 마이너스 4도씨에서 보관하는 게 좋겠죠. 상온보다는. 상온에서는 또 안에서 뭐가 날아다니면서 들어가서 다른 미생물들이 자랄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미생물이 못 자라게 4도씨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4도씨는 냉장고는 제가 실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공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액체 배지 만들기보다 여러분들 고체 배지 만들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병을 깨끗하게 씻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250ml 사용하고 100ml 사용하고 100ml의 고체 배지. 솔직히 말하면 100ml는 여러분들 한 4명에서 100ml 정도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100ml를 만들어서 LB와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100ml 정류수에 2.5g의 LB 브로스와 1.5g의 아가를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주는 게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섞여 있어서 그냥 뭐 100ml에 4g을 넣으면 안에 이미 혼합이 되어 있어서 그냥 4g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받으면 제가 주는 LB 아가 성분을 보고 거기 보면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넣으라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고요. 똑같이 손으로 흔들고, 손으로 흔들 다음에 흔들고, 꼭 그 안에 멸균이 이항의 배지를 멸균하면 됩니다. 그리고 멸균이 완료된 배지를 50도씨까지 식힙니다. 50도씨까지 식히고요. 그리고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고체 배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배지를 50도씨까지 식힌 후에 첨가한다. 이게 고체 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페트리 디시에 플레이트로 만들 겁니다.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셀렉션 한다고 그랬죠. 가나마이신으로. 그죠?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DNA에 가나마이신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발현하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있으면 가나마이신에 의해서 이 셀이 죽지 않고 얘가 없으면 가나마이신에 의해서 셀이 죽게 됩니다. 즉 플라즈미드가 들어간 형질 전환된 애만 가나마이신 항생제에 의해서 살아남고 없는 애들은 죽게 됩니다. 그럼 왜 셀렉션을 할까요? 우리는 다 프로테인 A, 즉 플라즈미드가 든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마이신을 안에 넣어주고 가나마이신 저항성 단백질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가나마이신을 공격했을 때 살아있는, 즉 프로테인 A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셀렉션해야 되겠죠.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셀렉션 했는데 안에 플라즈미드가 없으면 단백질 프로테인 A를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미드가 들어간 애만 가나마이신을 통해서 셀렉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멸균이 완료된 배지를 50도씨까지 식힌 다음에 가나마이신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보다 온도가 높으면 가나마이신도 케미칼이라서 온도에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셀렉션하는데 작동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 50도 정도는 교수님 50도를 온도계로 재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멸균되고 나온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손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손 위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뜻하다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나마이신을 넣고 페트리 디시에 부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손바닥에 내가 만든 멸균한 애들을 식히다가 올렸는데 아직도 뜨거워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라고 하면 그 온도에서는 가나마이신이 깨질 수도 있으니 내 손바닥에 올려서 내가 따따따따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식힌 다음에 가나마이신을 넣고 페트리 디시에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식은 배지를 멸균된 페트리 디시에 부어주고 페트리 디시 높이는 뭐 얼마 해도 되는데, 이 배지는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클린 벤치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상온의 다음날까지 충분히 식힌 후에 다음에 사용할 때까지 4도씨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페트리 디시에다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액체 배지도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해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배지를 만들 때 제가 분명히 확인하겠지만 멸균계 안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꽉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꽉 잠그면 안 됩니다.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활짝 열어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뚜껑을 완벽하게 닫지 말고 뚜껑을 흘렁흘렁하게,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들었을 때 병이 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릴 수 있게끔 병과 병뚜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온도가 높아지고 멸균이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에 있던 배지가 부피가 커지면서 얘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지를 할 때는 멸균을 할 때는 꼭 병에서 어떻게 바람이 새어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커진 부피를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커진 부피를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겠지만 배지 만들고 나서 뚜껑을 꽉 닫는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호일은 상관없겠죠. 플라스틱 호일을 덮어주면 이건 상관없겠죠. 왜냐면 플라스틱 호일은 만약에
앞에서 밑에서 압력이 올라온다 그러면 얘들이 들렸다가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 뚜껑을 닫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흘렁하게 꽉 닫지 말고 흘렁흘렁하게 병뚜껑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실험입니다. 실험실에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시작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고체 배지를 제가 먼저 만들어 가지고 멸균을 해두고 여러분들한테 줄까 라고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멸균을 하게 되면 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생각으로는 여기 고체 배지 만들 때에 이 고체 배지 브로스를 이 100ml 이 아가를 제가 한 8시쯤에 멸균을 해두고 여러분들에게는 대략적으로 10시 다 됐을 때쯤 돼서 빼서 식힐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실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체 액체 배지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이 내용에 따라서 실험을 즐겁게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멸균기 때문에 가끔씩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멸균기를 할 때는 제가 주변에서 체크를 꼭꼭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실험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